반갑습니다. 저는 11년을 요식업에 종사했고 7년 전부터 재건축과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자수성가 111억 건물주 육투브입니다. 오늘은 소자본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300만원으로 경매하기, 500만원으로 건물주 되기, 이런 슬로건으로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매우 훌륭한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들의 문제점은 결국 고객에게 세일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경매, 소자본으로 건물주 되는 경매, 소자본으로 월세 받기 같은 말을 강조하게 되면서 수강생들이 경매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일단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5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4천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경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가장 경매의 기본부터 설명드리면, 신건으로 새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유찰이 됐다 라고 합니다. 이 유찰이 한 번 될 때마다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됐다면 보증금으로 당일 최저가의 10%를 내야 합니다. 경매에 입찰했을 경우에 경매에 한해서 80%에서 90%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여기까지가 경매의 기본 지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권 외곽지역에 15년 정도 된 7천만원짜리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유찰이 2번 됐다면 총 최대 30%씩 2번 빠져서 3,430만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입찰 싸움으로 4천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먼저 경매 최저가였던 3,430만원에 대한 입찰 보증금으로 10%인 343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취득세, 법무비, 명도비, 중개비가 합쳐서 1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수리비는 별도고요. 그럼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죠? 입찰 보증금 343만원에 각종 추가 비용 150만원을 합치면 493만원이고 여기에서 수리비는 제외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경매 입찰까지 4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다음 뭐가 발생하죠? 입찰한 집에 월세를 놓게 되면 싸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세팅했다고 했을 경우에 앞에 냈던 493만원을 회수하고도 537만원이 오히려 생기게 됩니다. 7천만원짜리 집을 경매로 4천만원에 사게 되면서 시세 차익으로만 3천만원을 벌었는데 오히려 537만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잠깐 내야 했던 493만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3,537만원을 번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때요? 개꿀이죠? 경매로 인생 역전 대박! 지금 당장 경매하러 갑시다. 여러분,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레드선. 여러분은 그래서 건물주가 됐나요? 그냥 15년 된 빌라 한 개 호실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90% 대출로 3,600만원의 빚이 생겼죠. 보증금으로 받았던 1,000만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노후된 건물은 문제가 많아요. 외관은 말도 못하고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총대 메고 관리하는 분마저 안 계셨다면 시설물도 빠르게 낙후되었을 겁니다. 15년 된 건물의 집안은 어떨까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이건 건너뛰죠. 이 집에 매달 30만원의 월세가 발생되는데 임차인이 무조건 들어오고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는 보장은 누가 하는 거죠? 월세를 밀릴 수도 있고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임차인이 방을 뺄 때 시설물을 파손하고 갔을 수도 있고 그 뒤로 공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돌발 상황에 닥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대출이 있죠. 대출이자 연이율 3%라고 했을 때 매달 이자가 9만원, 별거 없죠. 그런데 경매 대출의 만기형이란 없습니다. 일정 기간 거치 후에 원금 상환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대출 상환 기간은 5년 잡았다고 해보죠. 여기에서 거치 기간을 1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4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 1년을 뺀 4년 동안 그럼 월 평균 50만원씩 갚아야 돼요. 여기에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57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내야 합니다. 월세를 받고도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상환하며 지내다가 여러분은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경매로 낙찰받은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원래 시세가 7천만원, 그런데 4천만원에 샀으니까 최대 3천만원을 벌 순간이 왔죠. 그럼 이제 7천만원에 내놨어요.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6천만원으로 내렸어요.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15년이 넘은 집을, 그것도 시세 차익이라고는 없는 빌라를
건물 통째로 사서 재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의 호실을 과연 살까요? 시세 7천만원짜리 집을 4천만원에 샀지만 여러분이 산 그 집은 최소 15년 된 원래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노후된 빌라 속 한 개 호실의 집주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죠. 여러분이 돈이 얼마 없지만 지금 집을 살 거예요. 15년 됐더라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 집, 시세 차익도 없는 15년 된 빌라 집, 둘 중 뭘 사실 건가요? 집이 안 팔려서 어떻게라도 팔아보려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에 수리비로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건 결국 경매로 4천만원, 리모델링으로 1,000만원, 총 5천만원의 집을 산 건데 그렇다고 팔릴까요? 건물은 노후됐고 후질근해 보이지만 집안은 정말 신축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보죠. 여러분이라면 구매할까요? 리모델링이 됐다면 그 기준 안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다른 집에 비해서 임차인이 잘 들어올 뿐입니다. 없는 돈에 지낼 집이 필요해서 전세나 월세로는 살아도 절대 내 집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팔기 힘듭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강의에서 제안하는 소자본 경매는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지 평균 15년 정도 된 주택, 빌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팔아야 할 경우까지 생각했을 때에는 이건 막말로 쓰레기장에서 보석을 찾아야 하는 건데 초보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보이시나요? 경매로 살 때는 작은 돈으로 쉽게 접근하기 좋았고 오히려 돈까지 생겼다면 좋아했지만 그건 결국 반대로 팔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돈이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았다면 노후된 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집만 산다면 쳐다라도 봤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빌라는 이런 빌라겠지만 현실은 이런 빌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은 이런 집이겠지만 현실은 이런 집입니다. 소자본으로 하는 경매를 가르치는 강의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경매의 첫걸음, 경매의 첫 경험이라는 거죠. 큰 돈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연습 삼아 작은 돈으로 해봐라. 원래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매물을 소자본 경매로 투자해보려다가 대박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낭패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돈이 되는 경매는 그래서 최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빌라는 건물 자체의 문제점, 건물 주변의 영향, 건물의 연식에 따른 노후 수준, 하자를 찾아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보러만 다니세요. 진짜 경매는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숲을 봐야 해요.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디 임장 가서 물건 보는 데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경매는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느낍니다. 경매로 돈을 버는 건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시야도 시야지만 결국은 그 땅과 건물에 잡혀있는 규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경매의 매력입니다. 경매로 나왔지만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진짜 물건을 임장을 통해서 헐값에 사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그게 정말 진짜 경매인 겁니다. 경매 강의에서 힘들다고 하는 명도요? 진짜 경매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명도는 기본의 기본으로도 안 쳐주는 그냥 경매하면 따라오는 기본 옵션 같은 겁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매예요. 명심하세요. 이 내용이 동계산 때문에 정신 없었다면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봐보세요. 이 영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경매 근처도 가선 안 됩니다. 여러분, 소자본으로 경매에 손대서 돈을 버는 건 정말 극소수의 영역입니다. 저는 경매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였습니다.